지금 기초 스킨케어까지 해둔 상태고요. 우리 모델의 피부 타입은 정말 심한 건성이셔서 스킨케어 다음에 오일 밤을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보습막을 씌워줄게요. 이렇게 눈가 건조한 부분도 같이 한번 살짝 코팅을 해주시고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먼저 코렉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약간 녹색빛을 띠는 CC 코렉터예요. 정말 소량을 사용을 해주셔서 붉은기를 띠는 곳에 얇게 밀착시켜주세요. 이거로 전체를 다 붉은기를 잡는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 톤 정도만 미세하게 밝아지게. 이번에는 핑크 색깔 코렉터예요. 보통 입가가 칙칙한 분들이 많으세요. 입가랑 눈가는 정말 얇게. 콧대도 살짝. 눈가 피부는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양이 올라가면 다 낄 수 있어요. 남은 양으로 이렇게 밀어주듯이 살짝 터치해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안색이 되게 밝아졌죠? 오늘 써드릴 파운데이션은 알마니의 디자이너 리프트 1.5호입니다. 그리고 이 타입도 충분히 촉촉한 파운데이션이긴 한데 조금 더 피부에 촉촉함과 윤기를 주기 위해서 비비크림 같이 사용할게요. 요새 스파츌러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브러쉬나 스펀지로 도포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피부에 얇게 밀착이 되거든요. 좀 고르고 균일하고 얇게 펴바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척이 쉬워서 너무 편리하고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절대 파운데이션으로 모든 피부톤을 다 결점 없이 커버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거든요. 파운데이션은 아주 적은 양으로 내 피부의 톤 정도만 균일하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얼굴 외곽은 정말 남은 양으로 연결해주듯이. 어차피 나중에 쉐딩을 통해서 컨투어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얼굴 외곽까지 파운데이션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이쪽도 팽창되어 보이면서 얼굴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부어 보이게 돼요. 그리고 눈가도 이따 컨실러를 쓸 거기 때문에 얇게 살짝 지나갈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코는 파운데이션을 거의 안 바르는 편이에요. 코는 유분기가 많이 올라와서 맨 처음부터 커버를 하진 않고요. 눈화장이 다 끝나고 그때 좀 깔끔하게 한 번에 커버를 하는데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눈은 남은 양으로 살짝 쓸어주기. 아이 프라이머를 써줄 건데요. 약간의 피치색을 띠고 있어서 프라이머 기능 겸 요 눈두덩이에 좀 다크가 심하거나 눈두덩이 색이 짙은 분들에게 사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손을 사용하셔도 되고 브러쉬로 얇게 눈 감아보시고 속눈썹 뿌리까지 3mm 터치를 해주시면 눈화장의 지속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어두워요. 이 눈꼬리 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프라이머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얇고 고르게 꼼꼼하게 펴바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언더에도 꼼꼼하게 애교살 부분과 속눈썹 뿌리 부분을 깨끗하게 밝혀줄게요. 그리고 투명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여기 잘 번지는 눈꼬리 쪽 삼각존 라인이랑 쌍꺼풀 라인, 눈두덩이 살짝 쓸어주시고요. 가볍게 눈썹에도 이 모근 사이사이에 스킨케어가 껴있으면 아이브로우 지속력도 떨어지고 또 이따 눈썹 그릴 때 뭉칠 수 있거든요.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색조 들어갈 건데요. 약간 옐로우 베이지 톤 섀도우를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가볍게 눈두덩이의 영역을 밝혀줄게요. 저는 메이크업을 해드릴 때 눈두덩이에 베이스 컬러를 올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나 프라이머로 완벽하게 다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을 베이스 섀도우를 활용을 해서 깨끗하게 고르게 펴발라주면 눈두덩이가 되게 화사해지고 하나만 발라도 눈의 음영감이 잡히거든요. 두 번째 음영은 이 데이지크 팔레트를 한번 써볼게요. 전체적으로 약간 스킨톤, 베이지톤의 팔레트여서 초보자분들이 활용하기에 되게 좋고 쉬운 색깔들이에요. 쌍꺼풀 라인에 가볍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꼬리 음영을 넣을 때는 눈을 뜬 상태에서 내가 오늘 눈꼬리를 내릴 건지 아니면 일자로 뺄 건지 올릴 건지 섀도우 음영 단계에서부터 그 라인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 눈매의 곡선을 따라서 살짝 내려가듯이. 그리고 조금 더 진한 포인트 컬러로 이번에는 아이라인 밑작업처럼 섀도우 라인을 좀 더 진하게 잡아볼게요. 이 앞머리가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쌍꺼풀 라인을 약간 위로 확장을 시켜주듯이 음영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눈동자 이쪽 라인이 음영이 들어가면 눈이 좀 더 또렷해지고 선명해 보일 거예요. 역시나 투명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속눈썹을 연결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컨설팅을 받으신 후에 셀프로 따라하실 때는 속눈썹까지 붙이시긴 어려우시겠지만 오늘은 또 촬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 붙여봤고요. 눈을 뜬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포인트 컬러로 좀 더 라인감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만 가지고도 자연스럽고 눈매를 또렷하게 잡을 수 있어요. 눈썹을 그려볼게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내 눈썹의 결 방향에 따라서 앞쪽은 좀 이렇게 위로, 옆쪽은 눕혀서 한번 쓸어주세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 스타일링 할 때도 머리를 빗고 해야지 좀 더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눈썹 사이사이에 껴있는 파운데이션이나 여러 노폐물들을 제거를 하고 결을 한번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모델분은 눈썹 문신이 지금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빈 곳만 살짝 채워줄 건데요. 이런 무펄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썹 앞머리 부분은 좀 연하게 두시는 게 좋아요. 바로 펜슬을 사용하지 않고 섀도우 타입을 쓰는 이유는 펜슬은 좀 더 선 타입이기 때문에 형태를 잡고 또렷하게 하기에 좋다면 이런 섀도우 타입은 좀 더 이렇게 면질감으로 면적을 채워주기에 좋은 장점이 있어요. 펜슬보다 훨씬 컨트롤하기도 쉽고 발색도 자연스러워서 내가 눈썹만 그리면 짱구가 된다. 아니면 이렇게 눈썹 문신이 되어 있어서 덧그리기가 조금 진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무펄 섀도우를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엔 펜슬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 눈썹 앞머리가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섀도우로 그려놨지만 그 위에 살짝 한 번 더 음영을 줄게요. 눈썹은 한 번의 터치로 발색이 쫙 나오는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힘을 빼고 이 털의 방향대로 살살 그려주고 채워주듯이 마치 심어주듯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눈썹의 꼬리가 살짝 짧은 감이 있어서 내 눈꼬리 요 화장한 요것보다는 좀 더 길게 해야지 안정감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꼬리만 연장을 해줄게요.
지금 모델분의 헤어 컬러가 흑발이기는 하지만 눈썹 색이 살짝 더 밝으면 얼굴이 화사해 보이거든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살짝 밝혀줄게요. 다크서클을 커버를 할 때는 약간 연어빛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보통은 이쪽이 제일 어둡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터치를 해주시고 남은 양으로 점점 주변까지 퍼뜨려가면서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역시 다크서클도 한 번에 다 커버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콧대까지 같이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제 눈 밑에 애교살 영역을 잡아줄 건데 애교살을 강조를 하면 일단은 눈의 영역도 이렇게 아래로 넓어지게 되고 코가 길거나 얼굴의 중안부가 긴 분들은 이쪽의 영역이 짧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동안의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애교살도 보통은 여기를 너무 눈동자 가까이 칠해버리기 때문에 좀 부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내 눈의 영역에서 딱 그 애교살 부분만 살짝만 밝혀주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수하시는 점이 이 눈매를 따라서 같이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되면 눈이 좀 더 이렇게 돼 보이면서 더 답답해 보이거든요. 아래쪽으로 눈동자 끝 지점이 지날수록 아래로 살짝 일자로 터주듯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인위적으로 애교살을 강조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두운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베이스 컬러로 썼던 섀도우를 묻혀서 이 애교살 영역에 한번 컬러를 입혀주세요. 만약에 펄 화장이 좋으신 분들은 이 애교살 부분을 펄 섀도우를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좀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무펄 섀도우를 활용해 볼게요. 역시나 눈가에 약간 칙칙한 부분들을 같이 밝혀주시면 이 언더도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교살만 밝혀놓으면 아무래도 눈이 이렇게 차올라 보이면서 좀 부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 썼던 음영 섀도우로 눈 밑도 같이 음영을 넣음으로써 트임을 해줄게요. 눈동자는 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앞꼬리도 더 아래로 약간 밑트임하듯이 이쪽에 음영을 넣어주시고 눈동자 끝에 삼각존 지점과 눈꼬리도 살짝 터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 눈 점막에 가깝게 쭉 따라 올라가기보다는 밑트임을 하듯이 좀 공간을 비워주세요. 그리고 살짝 더 붉은 섀도우로 비워뒀던 이 삼각존 라인을 이런 빈티지한 로즈 컬러 살짝 붉은 브라운 계열로 채워주시면 눈이 좀 트여 보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운 듯하게 눈매가 자연스럽게 좀 붉어져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좀 더 베이스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런 오일층이 함유된 미스트로 수분 스펀지에 뿌리를 눈화장 하는 동안에 볼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건조해져 있거든요. 다시 한번 수분을 덧입혀주세요. 우리 모델분처럼 전체적으로 건조한 분들은 컨실러가 올라갈 얼굴 중앙 부분들 위주로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번엔 컨실러를 활용을 해볼 건데요. 리퀴드 컨실러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래 썼던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를 살짝 섞어주면 피부의 베이스 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붉은기가 남아있는 곳에 얼굴 중앙 위주로 얇게 또 올려주세요. 이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 파운데이션은 정말 소량만 얇게 발랐던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될 점, 커버는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컨실러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 중앙 부분에 좀 더 베이스가 올라가면서 도톰해지잖아요. 이 도톰한 부분에 내 피부가 볼륨감이 차오르게 되는데 따로 하이라이터를 쓰지 않으셔도 이러한 양감 차이로 얼굴의 볼륨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인중도 얇게 터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코도 같이 커버를 해줄게요. 만약에 베이스가 끝나고 코 부분이 유분기가 많이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기름종이나 티슈로 유분을 좀 닦아내주시고 그 위에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올려주시면 훨씬 더 지속력이 높아져요. 정말 적은 양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일단은 파우더도 얼굴의 영역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달라져요. 흔히 우리가 얼굴 외곽은 보통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달라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첩 같은 걸로 이 얼굴 외곽을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확실히 마스크에 쓸리는 것도 좀 줄고 머리카락이 달라붙어서 불편한 것도 줄거든요. 근데 대신에 건조한 이 앞부분까지는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여기에 쉐딩을 할 때 스킨케어가 이쪽에 남아있으면 끈적끈적하면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뭉침도 방지할 수 있어요. 헤어라인도 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얼굴 중앙 부분의 파우더는 이 제품을 쓸 건데요. 컬러가 연보라빛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동양인 피부톤이 약간 노랗잖아요. 그 노란 피부톤을 좀 화사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눈가 다크서클, 눈가 주름 쪽도 살짝 고정을 해주시면 확실히 주름에 끼이는 거를 좀 방지해주거든요. 차이가 잡힐진 모르겠는데 미세하게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건조한 피부에는 너무 고정이 확 잘 되어버리는 그런 파우더를 쓰면 얼굴이 너무 답답하고 땡기잖아요. 구워서 만든 베이크드 파우더를 써주시면 내 불필요한 유분기는 또 잡아주고 고정력은 높여주면서 피부는 좀 촉촉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우리 모델분의 피부톤은 웜톤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노란기가 도는 쉐딩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큰 브러쉬로 활용을 하시면 뭉치지도 않고 한 번의 터치에 빠르게 쉐딩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쉐딩도 내 얼굴형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모델분은 여기 옆광대가 없으시고 이쪽 자체가 워낙 날렵한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은 쉐딩을 많이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마른 얼굴이 더 말라 보이겠죠. 그래서 그냥 정말 내 이 페이스 라인, 이 턱끝을 위주로 해줄게요. 헤어라인 쪽도 과하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코 쉐딩 연결해볼게요. 콧대가 워낙 이렇게 얄쌍하고 예쁜 코여서 코 끝을 위주로 이 끝만 살짝 잘라줄게요. 콧볼 자체도 넓지 않은 편이시고 보통 이제 볼살이 많은 분들은 코끝과 콧날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복코다 하는 경우에는 완전 코를 조각조각 내주는 게 좋겠죠? 콧대는 쉐딩을 하지 않을 거고요. 눈매 라인도 거의 잡혀있는 편이셔서 아주 살짝만 그냥 쓸어서 지나가주는 정도로만 연결해줄게요. 같은 걸로 아까 영역을 잡아줬던 이 애교살 밑에 그림자도 연결해줄게요. 이 과정에서 내 눈의 높낮이를 또 맞출 수가 있어요. 거의 우리 모델분의 눈의 높낮이는 큰 차이가 없는 편이신데 만약에 눈 높낮이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애교살의 이 두께와 그림자의 높이를 밸런스를 비슷하게 맞춰주면 얼굴의 비대칭도 많이 교정이 돼요. 이제 볼터치를 해줄 건데요. 저는 블러셔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까 눈에 썼던 이 아멜리의 이 베이스 섀도우인데요. 이렇게 밝은 내 스킨톤과 비슷한 섀도우를 먼저 한번 블러셔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를 터치를 하냐면 다크서클을 아까 전에 완벽하게 커버를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블러셔에 색감을 사용을 해서 이 눈가를 살짝 화사하게 밝혀주는 것만으로도 다크서클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얼굴이 화사해져요. 이제 얼굴의 다크나 다른 부분을 감추겠다고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의 양을 많이 쓰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름에 끼고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거든요. 색의 보색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내 얼굴의 그늘진 곳에 한번 밝혀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넓게 이 스킨톤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시고 코가 기신 분들은 살짝 끊어서 지나가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쪽 C존과 살짝 이 눈썹 위까지 자연스럽게 쓸어주면 얼굴에 혈색이 연결돼 보이고 하얗게 둥둥 뜨는 곳이 없어져서 여백이 줄어 보여요. 그리고 턱끝과 코끝과 이마에도 살짝 연결해주면 얼굴에 혈감이 자연스럽게 들고 안색이 좀 연결되어 보이거든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이 광대 부분만 아주 조금 더 색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블러셔도 영역과 컬러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포인트로 색깔을 넣어주면서 얼굴의 윤곽도 더 작아 보이고 이쪽 라인이 더 작아 보이면서 중심이 볼 영역에 딱 생기기 때문에 입체감도 생기고 얼굴이 훨씬 작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딱 좋아요. 빵긋 웃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명이 받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웃을 때 광대가 올라오는 부분? 이 부분에 살짝 펄감이 있는 블러셔를 발라주면은 마치 광대가 빵긋 볼록하게 올라온 것처럼 되게 예뻐요. 하이라이터인데요. 좀 무펄 같은 뽀얀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서 코끝과 콧대, 이마 이 제품은 펄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저는 피부 전체적으로 화사해지고 싶은 부분에 쓰는 편이에요. 요새 같은 마스크 시국에 촉촉한 피부 표현 하기가 어려우니까 광 표현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필수로 해드리는 것 같아요. 눈썹 라인, 눈썹뼈 밑에 그리고 여기도 이 눈 앞머리 이쪽도 빛이 많이 여기로 모이는 편이에요. 여기를 좀 밝혀주면은 내 얼굴에 하루 종일 약간 은은한 광이 같이 따라다닐 수 있게 좀 더 미세한 펄 입자가 들어간 하이라이터로 한 번 더 이번에는 영역을 좀 더 좁게 해서 생략을 하셔도 되지만 한번 하고 나면은 사진을 찍을 때도 반짝반짝반짝 마치 내 얼굴에만 자연광이 계속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빵긋 우리 모델분은 역광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의 광대 볼륨감을 살려주는 게 예쁘거든요. 고개를 살짝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굴에 빛이 계속 따라다니죠? 이런 느낌으로 내가 마치 스킨케어 모델이 된 것처럼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발라뒀던 립밤을 한번 닦아내줄게요. 이때 약간 각질이 불어있을 거예요. 물 묻힌 화장솜이나 물티슈로 살짝 밀어내주면 각질이 밀리거든요. 훨씬 더 깨끗한 립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 경계를 살짝 죽여줄게요. 입술 주변도 여기가 얼룩덜룩하면 입술의 경계가 좀 흩어져 보이면서 깨끗한 표현이 되게 어렵거든요.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을 살짝 묻혀서 해주셔도 되고 컨실러를 활용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립 프라이머인데요. 보통은 립이 좀 잘 지워진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립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모델분의 입술은 윗입술이 되게 얇은 편이에요. 요거는 연한 아이라이너인데요. 내 입술의 영역을 살짝 더 확장을 시켜주듯이 입술 라인을 잡아주면 훨씬 더 도톰하고 입술의 경계를 깨끗하게 다듬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훨씬 더 정돈돼 보이고 또렷해 보여요. 내가 만약에 입술이 좀 얇아서 고민이다. 아니면 입술이 좀 비대칭이 심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연한 그림자색 라이너로 입술 경계 잡아주는 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피치 색깔의 립스틱을 써볼 건데요.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립 라인의 경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르게 잘 펴발라주시고요. 보통 여기 입술 끝에 구각을 잘 안 바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쪽까지 꼼꼼하게 컬러를 발라주셔야지 입술을 벌렸을 때 여기만 이렇게 딱 끊겨 보이는 일 없이 이 한 끗 차이가 완성도를 결정을 합니다. 살짝 차분한 MLB 톤인데 약간 오렌지 브라운 컬러인데요. 그라데이션 립이기 때문에 아까 베이스를 발랐던 영역보다는 좀 적게, 얇게, 그렇지만 역시나 입술 구각이나 안 발린 부분은 없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남은 양으로 살짝 외곽도 조금 펼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메이크업 룩이 완성이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걸 좋아해서 마지막에 눈화장을 한 번 더 터치를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언더 마스카라를 쪽집게로 살짝살짝 찝어주면 과하지 않게 좀 귀엽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언더에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많이 쓰고 있어요. 블랙이 좀 인위적이고 너무 어두워 보인다, 동동 뜬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마스카라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오늘은 눈화장에 아이라인을 생략을 했어요. 데일리 메이크업이고 좀 더 투명한 눈매를 살리기 위해서 섀도우로만 음영을 넣어줬고요. 데일리로 내가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는 조금 메이크업을 비워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살짝 광 올려주는 픽서 뿌려줄게요.